네, 총선 D-Day D-1일입니다. 후보자들을 릴레이로 만나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떤 후보의 목소리 만나볼까요? 제22대 총선 경인지역 후보자를 만나다. 네, 오늘은 경기도 부천 을 지역으로 가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 어제 새로운미래 서른 후보와 전화 연결을 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천시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부천시의회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김기표고요.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선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은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네, 저는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 지금 그쪽 유세를 가시다 보면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뭐 판세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런 논란은 이제 뭐 크게 저희 그 지역구에는 이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왜냐하면 이제 부천 시민 여러분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고, 예. 그 다음에 어느 때보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집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거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사실은 뭐 사전 투표율도 꽤 높게 나오기도 했고 이제 내일이 네. 선거 당일입니다. 지금 네. 뭐 남은 하루 정도 유권자들의 마음 어떻게 지금 공략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이제 부천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젊고 새로운 일꾼이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새로운 일꾼을 좀 간절히 원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번 선거의 어떤 큰 아젠다인 정권 심판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네. 예. 두 가지 점, 제가 부천에서 초중고를 나온 새로운 일꾼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거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네.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어제 그 서른 후보와 전화 연결했을 때 서른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 부천 을에 정통한 사람은 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역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서른 의원님에 대한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공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동안 한 게 참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높았죠.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서른 의원님에 대한 어떤 교체 여론이랄까요 그런 네. 것이 높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셨지만 사실상 지역을 위해 크게 이룬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유권자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왕 말씀해 주신 김에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박성중 후보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부천시을 지역구 서초구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서초을 네. 이전에 나오셨죠? 예, 이전 네. 서초을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던 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천이 잘 안 돼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천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천을 서울로라는 구호 아래 다른 뭐 공약은 구체적인 건 잘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이 없어서 아무래도 네거티브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네. 하고 부천의 축제와 같이 부천에서 이루어져야 될 총선이 네거티브로 얼룩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현안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 이 지역의 후보들 간의 고발전으로 좀 혼탁해졌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그 박성중 의원이 후보님한테 탈세 혐의랑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 했는데 고발 조치가 들어간 겁니까?
고발한 것으로 저는 뭐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마 고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고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무슨 변호사 제가 선임하는 과정에서 뭐 현금을 받아서 탈세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두 개 다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2, 3년 전인가요? 벌써 10월 21년도죠. 그때 보수 언론이나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그것도 맡아도고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저도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했는데 결국 그 부분이 수사가 다 돼서 혐의 없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전 뉴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내보이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보내는 것은 조금 아무리 선거판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뭐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현금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세금 계산 처리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다른 막 의혹을 또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실은 좀 필요 없고 그냥 공격만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제가 그냥 그러면 고발해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보자. 그래서 저도 고발을 이제 이미 했습니다. 아, 고발하셨어요? 박성중 의원을 후보를? 네, 박성중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 서른 후보님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두 분 다 같은 내용으로 저를 이제 공격이랄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둘 다 똑같은 내용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정말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른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서른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주요 이제 상대 방이 이제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박성중 후보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고요. 아무래도 서른 의원은 새로운 미래로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마음은 좀 상처는 좀 제가 되지만 좀 참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굳이 뭐 민주당에 오래 있었던 어른인데 고발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 근데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근데 서른 후보가 또 후보님께 그 변호사 시절의 어떤 이력을 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상득 전 의원이나 홍만표 검사, 그러니까 홍만표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특수부 검사인데 이들에 대한 비리 변호 이력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면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홍만표 그때 당시 변호사나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나 변호를 한 건 맞는데요.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2009년 아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201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것 같고 아마 그로부터 제가 2015년인가 그때 14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5년 정도 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했던 일로 인해서 아마 수사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러면 억울하다는 점은 제가 검찰에 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변호를 한 사건인데요. 마치 이제 홍만표 변호사가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뭐 그런 걸 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변호했다는 듯이 그렇게 호도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도 다르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저희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앞서서 뭐 타 후보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공약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기표 후보는 지금 부천 지역의 어떤 뚜렷한 현안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부천 지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요새 그렇죠. 요새 현장 많이 다니시니까요. 부천 지역은 이제 기존에는 굉장히 인구 100만을 바라보던 도시에서 지금 인구가 80만 밑으로 떨어져서 선거구도 이제 줄어드는 어떤 굴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사태가 있었는데요. 부천 전반적으로 부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예. 부천의 가장 큰 이슈인데요. 그거를 저는 이제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 그러니까 의료와 치료와 회복과 힐링이 원스톱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큰 얼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이 다른 후보들과 다른 공약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저 후보님, 제가 다른 후보들에게도 여쭤본 얘기인데 네. 그 보통 부천하면은 되게 안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부망천 이래서 이런 막말도 있는데 뭐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근데 이런 좀 어떤 인프라 그 어떤 설치 말고도 부천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할 만한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은 정말 참 용납하기 어렵고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천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부천 시민들은 굉장히 부천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네. 이게 서울과 인천 지리적으로 사이에 있긴 하지만 대도시가 갖지 않는 인적 네트워크가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부천을 비하하는 것은 정말 제가 참을 수 없는 예. 예. 것이고요. 예, 부천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년 대계 산업시설이 빠져나가고 교육이 조금 어려워서 일찍부터 다른 곳으로 좀 빠져나가는 인구를 어떻게 잡고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런 터무니없는 말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불과 얼마 전 여론조사 보면 꽤 그래도 지역에서 지금 앞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원내 들어가신다면 지역을 위해서 요거는 꼭 해내겠다라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천의 가장 큰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글로벌 복합단지도 시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이게 법이 뒷받침돼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중동의 재건축 문제도 이게 용적률은 상향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중동이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용적률이 높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방식으로라도 용적률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어요. 네. 그것은 역시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후보님, 그 총선 유세하시면서 뭐 가장 힘들었다. 뭐가 힘들었습니까? 글쎄요, 뭐 힘든 것은 없고요. 이제 예. 뭐 힘든 것보다 제가 굉장히 저는 일을 좀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좀 스타일이랄까요. 그래서 네. 이제 유권자들과 만나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예. 얘기 듣고 또 뭐 격려해 주시면 힘을 얻고 또 쓴소리 해주시면 또 고치고 이제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 정말 좋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거가 축제와 같이 치러져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이 민주주의 전체적으로 보기에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선거 문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다른 후보와 달리 김기표 나만이 갖는 강점 요거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기표는 제가 부천에서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부천에서 길러낸 아주 젊은 일꾼입니다. 새로운 일꾼이고요. 제가 유세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시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성원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제 개인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부천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갈망이랄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깊이 간직하고 정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다면 그 마음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기표를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경기도 부천 을 지역으로 가봤어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